하나, 둘. 네, 이런 형식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저희 편안하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뭐가 궁금합니까? 오늘 일단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웨스트게이트가 저희 흔히 말하는 터보차들에 있어서 부스트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타 이제 유튜버들의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셨고 오랜만에 이런 형식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한 얼마 만에 좀 이런 형식을 갖는 걸까요? 1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제네시스 쿠페고 더군다나 2.0 사제 터보를 업그레이드를 한 차주의 입장으로서도 전상훈 팀장님의 기술력은 저는 충분히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안 띄워도 그냥 인터뷰 하니까. 오늘 일단 다뤄보고 싶었던 거는 웨스트게이트라는 주제인데 웨스트게이트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웨스트게이트를 설명하려면 터보차저라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터보차저를 또 설명을 하려면 또 엔진의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다른 영상들 찾아보면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엔진이라는 거는 폭발 압력이 그 출력으로 이어지는 그 차량의 어떤 힘의 그 영역대잖아요. 네. 폭발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많은 공기를 압축을 해서 그걸 폭발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더 세지는 거고, 그 압력을 세게 만들기 위해서 터보차저라는 그 과급기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 과급기 시스템이 이제 터보차저가 엔진에 밀어 넣는 그 힘은 배기가스의 힘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작용이 되고, 날개가, 터빈이라는 날개가 작용이 되고, 그 날개랑 연결되어 있는 또 임펠러라는 그 날개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이제 압축을 시켜가지고 엔진에다 밀어 넣어줘서 그 폭발 압력을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배기가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알다시피 RPM에 따라서 그 세기가 결정이 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RPM이 고RPM으로 가다 보면 엔진에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적정 폭발 압력까지만 엔진이 허용할 수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것이 웨스트게이트라는 부속이고, 배기가스가 터빈이라는 곳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일정 압력이 캐치가 되면 빼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웨스트게이트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스트 몇 바 쓴다, 몇 바 쓴다 이런 얘기가 웨스트게이트의 설정에 따라서 웨스트게이트를 뭐 몇 바 쓰게끔 설정을 하면 뭐 1바를 쓸 수도 있고 1.5바를 쓸 수도 있고 2바를 쓸 수도 있고, 뭐 심하게는 3바 뭐 많이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웨스트게이트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강물의 물줄기를 생각을 하면은 비가 많이 와서 물줄기가 많이 세졌는데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옆에 통로를 만들어 거기 물줄기를 나누어서 이제 컨트롤을 한다라는 비유로 설명이 될까요? 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웨스트게이트는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추가적인 장치를 이용을 해서 배기가스를 조절을 해주는 장치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부스트를 컨트롤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순정차에도 순정 터보차에도 웨스트게이트를 역할을 하는 스윙 밸브, 이제 액추에이터, 튜닝카에 달려있는 웨스트게이트와의 차이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순정 형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 튜닝 터보에서도 그 스윙 밸브를 열어서 그 컨트롤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터빈이 크면 클수록 그 빼는 양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스윙 밸브라는 거는 터보차저 그 자체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동전만한 크기의 밸브가 그 부스트 제어를 다른 곳으로 빼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웨스트게이트는 별도의 이제 매니폴더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장치를 추가적으로 다는 건데, 일단은 스윙 밸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스트를 원활하게 빼주는데 조금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스트가 막 떤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스게이트라는 장치가 훨씬 더 안정적인 측면의 장치인 거고, 그럼 스윙 밸브를 아예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좀 간단하고 비용적으로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스윙 밸브는 이제 순정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요새 터보차들이, 그러니까 저희 순정 메이커에서도 터보차들이 많이 나와서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가 쉽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스윙 밸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이제 메이커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터보차저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튜닝 카드는 영역대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영역대가 다르니까 이제 웨스트게이트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웨스트게이트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부스트를 조절을 한다고 정리를 해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버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버부스트가 왜 위험한지 차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아까 또 설명했다시피 엔진에 너무 많은 그 압축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엔진의 세팅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 설정된 그 부스트 양보다 더 많이 엔진이 받아줄 수 없는 경우에는 엔진이 터져버려요. 피스톤이 깨진다든지, 피스톤이 깨져서 결국 실린더를 뚫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배탈이 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은 오버부스트 혹은 아니면 이 부스트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웨스트게이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계식은 웨스트게이트 안에 있는 스프링으로만 컨트롤이 되는 방식을 기계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추가적인 장치인 부스트 컨트롤러를 사용한 방식을 전자식이라고 조금 정의를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웨이스게이트만 장착이 돼 있고, 압축 공기를 그 웨이스게이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웨이스게이트가 이제 열리고 닫히는 거를 그 공기의 양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방식이고, 웨이스게이트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제 부스트 컨트롤러라는 추가적인 장치가 달리게 되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 높게 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스트 선택에 있어서, 설정에 있어서 매번 그 웨이스게이트를 뜯지 않고서도 부스트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을 때 애초에 웨이스게이트 설정을 그렇게 잘 해놓으면 부스트 컨트롤러 같은 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오시는 그 차주분들한테 제일 많이 설명을 드리는 패턴이 부스트 게이지 역할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줘요, 부스트 컨트롤러가. 특히 이제 전자식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뭐 기계식 컨트롤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지금에서 배제하고, 전자식 컨트롤러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저비용으로 이제 튜닝 예산을 잡으셨을 때 부스트 컨트롤러 없이 그냥 터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오버부스트가 떠도 그 차주가 인식을 못한다면 오버부스트에 있어서 엔진의 파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스트 컨트롤러가 부스트를 조정해주는 역할보다는 저는 사실 힘을 많이 주는 게 게이지의 역할, 그리고 경보음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수하게 웨이스게이트의 영역대에 있어서 부스트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스트 컨트롤러가 유지가 되게끔 그 보완을 해주는, 그리고 또 때로는 스프롭도 조금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세팅은 좀 디테일한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스트 컨트롤러를 차주분들이 그냥 샵에서 세팅해주는 대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것들을 설정을 미묘한 설정들을 조금 바꾼다면 그 터보의 웨이스게이트 장치의 어떤 이런 요소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터보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지금 현재 부스트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오버부스트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경고 알림음을 띄울 수도 있지만, 이제 부스트 컨트롤러의 부가 기능 중 하나인 리미터라는 기능으로 오버부스트가 이제 맞는 걸 방지를 해주는 이제 1.3바를 목표로 했는데
1.4바, 5바가 뜨는 상황에서 리미터가 이제 작동을 해서 부스트를 강제적으로 낮춰서 엔진을 보호를 해주는 이제 또 그런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사용자가 모르고 이제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 경우를 부가적인 장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이프티죠. 저희 이제 차주들이 알고 탔으면 해서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그 오버부스트가 뜨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오버부스트가 뜨는 거를 실제로 잡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의 차이에 있어서도 웨이스게이트도 영향을 받고 또 뭐 부스트 컨트롤러도 영향을 좀 받는데, 그런 경우는 부스트 컨트롤러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웨이스게이트 자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오버부스트가 뜨는 것 같은 경우는 부스트 컨트롤러에서 잡아줄 수는 없어요. 경보음만 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죠. 제가 이제 운용을 하다가 오버부스트가 뜨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오버부스트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체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오늘 모션에 와서 수리를 하게 된,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부스트가 떠서 기계적인 문제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웨이스게이트 그 몸통에 보면 실리콘 호수나 뭐 또 샵마다 뭐 메쉬 호수나 이렇게 호수가 연결된 게 있거든요. 그 호수가 빠졌는지, 뭐 또는 헐거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게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웨이스게이트의 TR 그 웨이스게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머리 부분에 머리에 6개의 나사가 꼽혀 있는데 그 나사가 뭐 한 개가 없다든지 또는 풀린 거는 사실 알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들 육각 렌치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한 번씩 살짝씩 조여 보시면, 이게 힘이 돌아간다 그러면 한번 조이면 그거 조인 것만으로도 개선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체킹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차를 타는 데 있어서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신의 차량의 부스트 체킹, 실제로 이제 뭐 평상시 다닐 때는 그렇게 체킹을 안 하게 되는데, 좀 이제 달리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주행 중에 들어오는 그 부스트의 정보를 드라이버가 놓치고 갈 때 결국에 엔진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순정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ECU나 그런 안전장치들이 몇 개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스로틀을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든지 ECU가 인식을 해서, 튜닝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체킹을 안 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갑에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알고 탔으면 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 알기 쉽고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좋은 내용을 다룬 영상이 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뭐 모터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튜닝카를 타는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이제 좀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앞으로 좀 다뤄볼 수 있으면은 함께 같이 좀 다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 이제 뭐 샵에 이렇게 차를 입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출고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샵 입장에서는 차가 많이 망가지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비용, 그 파손으로 인한 비용보다는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또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잘 세팅해드리고 안 망가지게 잘 타시고, 그 다음에 그런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앞으로 튜닝을 더 많이 하면서 더 많은 만족을 느끼게끔 해드리는 게 제 주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또 어떤 내용이든지 성심성의껏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상훈 팀장님과의 간단한 인터뷰와 함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